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벌써 1월 증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연초 증시의 강세를 예상했었지만 그와는 다르게 올해 1월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연초 2040포인트에서 현재 1930포인트까지 지수는 거의 100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외 여건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원화의 강세 그리고 실적 수급까지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마지막 한 주 어떠한 증시 일정들이 남아있는지 살펴보고요. 그에 따른 전망과 전략까지 오늘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현재 코스피는 1937포인트입니다. 전거래일보다 9포인트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출발은 1940선 부근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줄이는 듯 했지만 다시 1930선대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6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2,1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투신과 연기금 포함해서 대부분의 주체들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신 쪽에서 700억 원, 연기금 쪽에서 60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전체로 2,2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현재 1,300억 원 정도 매수합니다. 화면상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 선물을 4,000개 가까이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통해서도 1,000억 원 넘는 매물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반등으로 출발했던 코스닥도 현재 하락 전환했습니다. 0.2% 내린 505포인트인데요. 일정 흐름 확인하겠습니다. 반등세가 이내 꺾여서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나흘 연속 내리고 있는데요. 0.2% 정도 내리면서 505포인트입니다. 장중에 500선을 깨지는 않았지만 5일선과 21선의 데드 크로스를 앞두고 지수 움직임은 무거운 상황입니다. 수급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6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4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만 11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지만 반등을 이끌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은 개장과 동시에 1,080원 선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미국 경기가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돌아선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1,080원을 중심으로 좁은 등락을 보이면서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7원 80전 오른 1,082원 3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나흘 연속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지수는 1930선대고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IT 자동차 여전히 약세입니다. 네, 그 가운데 관심을 두자고 강조해 주셨던 금융업종은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흐름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섹터는 금융 섹터가 가장 눈에 띄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어제 전일에도 금요일 날 5천억 가까운 매도세를 보여주고 현재도 지금 3천억대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환율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상승이 됐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매도의 그러한 계속 부분이 강해진다는 거죠.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차익에 대해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라든가 뱅가드 부분에 대한 물량 부분이라든가 현재 지금 엔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영향으로 해서 이런 IT와 자동차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좀 나오는 부분이 좀 상당히 좀 특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가질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그 부분을 좀 더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수급적인 업종별로의 흐름을 보자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기전자 쪽에 대한 매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지금 3,6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기전자 한 2,4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운수 장비 쪽, 자동차 쪽에서도 한 700억 가까운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여타의 다른 섹터들은 매도가 나오지만 많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화학업종 정도만 100억, 18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의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잘 지금 많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의 하락을 좀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기금이라든가 투신, 기관의 전 매수 주체들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전자 쪽에 대해서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라든가 LG 전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매수가 되고 있다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건설업종이라든가 특히 이제 금융 섹터에 대해서 뭐 가장 많은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에서 가장 금융 섹터에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타 이제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갖지 말자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지금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가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듭니다. 이전에 이제 글로벌 주요국들에 우리가 신정부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정권 교체들이 일단락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고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 부분도 일단락됐다. 일단 임시적이긴 하지만 일단락된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현재 지금 이러한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해소돼 가다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보다는 또 이런 위험자산 쪽으로의 그런 자금이 유입이 되는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해외 시장, 미국과 뭐 유럽 쪽의 흐름과 현재 국내 시장과 흐름이 상당히 디커플링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격이 상당히 괴리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또 괴리를 좁히는 과정이 나타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으로 또 힌트를 얻자면 사실은 이제 증권주에 대한 부분도 좀 힌트를 좀 얻고 싶은데요. 오늘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고 어제도 그랬고요. 전일에도 그랬어. 이런 하락하는 구간에서 증권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고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3%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도 상당히 좀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수가 오히려 또 오늘 이렇게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은 IT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와 자동차 3인방 이러한 주식들을 중심으로 한 좀 과도한 하락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건설주들의 이러한 또 빠른 현대건설 같은 이러한 종목들의 빠른 반등을 봤을 때 충분히 이러한 IT나 자동차 쪽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흐름도 좀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일단은 특징적인 업종을 좀 살펴보고 전략적인 부분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업종은 아까 쭉 언급해드린 대로 금융 섹터가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뭐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외환은행에 대한 완전 자회사 편입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좀 이슈가 좀 있고요.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한 흐름인데요. 지금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분 기준이 인하된 부분에 대해서 증권주에서 좀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해석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렇게 그러한 금융종합소득세가 변경이 된다면 이러한 주식이라든가 펀드라든가 랩 쪽으로 한 20조 원 이상의 어떤 자금이 유입될 거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권주들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건설주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러한 종목이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개선 그리고 앞으로 1분기 때도 더 호조가 될 거라는 이러한 부분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주들 뭐 2013년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섹터인데요. 뭐 계속해서 성장성이라든가 실적이 기반이 되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섹터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오늘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좋은 흐름이 좀 보유자들은 계속 홀딩을 하겠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 현 구간에서 신규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좀 들고요. 테마 쪽으로는 여행 쪽도 좀 테마로 좀 묶어봤는데요. 뭐 여행 쪽도 2%대 하나도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러한 쪽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뭐 창투사 관련이라든가 뭐 일자리 관련 방산주들의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일전에 이제 제가 현금에 대한 비중은 2000이 이탈되면서는 현금 비중 확대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1950포인트가 이탈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또 민감주를 조금 편입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현 구간에서는 조금 주식 비중을 좀 늘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섹터 쪽으로 늘려야 되느냐 그 부분을 보자면 종목을 좀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쪽에서는 현 구간에서 물론 삼성전자도 뭐 반등이 나오리라고 예상이 되고 하지만 140만 원 좀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향후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죠. 저성장 국면. 올해 작년에 성장했던 거에 한 절반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할 거라는 이러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현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더 성장을 하는 부분을 더 고려를 해본다면 현 구간에서 IT 쪽의 섹터에서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LG전자라든가 이러한 섹터가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OLED 관련한 그러한 투자 부분에서도 6.5세대 관련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IT 부품 쪽에서는 OLED 관련한 부품들, 소재업체나 장비업체들 이런 쪽도 관심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섹터에서 하나금융 기준으로 상당히 또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현 구간에서 금융 섹터에 접근을 할 때는 KB금융 정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또 반등을 좀 노릴 수 있는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수의 그러한 반등이 오를 정도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도 뭐 적극적인 그런 매수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관심 종목을 해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예전에 박스의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정도 지금 가격대라면 현대차도 20만 원이 이탈이 됐고 기아차도 5만 원 선이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충분히 반등을 노리고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라든가 오히려 조금 리스크를 줄이자면 뭐 한국 타이어라는 타이어 관련 이런 쪽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화학주 중에서는 SK 이노베이션, 정유주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LG화학은 좀 긴 시각에서 충분히 현 구간에서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신주 중에서는 뭐 KT라는 종목 좀 관심이 가능하고 SK텔레콤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 구간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자 할 때는 KT 쪽이 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뭐 코스닥의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는 피팅주라든가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쪽들 지속적인 관심이 가능하고 춘절을 또 앞둔 상황에서 중국의 관광객이 작년보다 해서 더 한 25% 정도 증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방한객들이 현 구간에서 뭐 호텔신라 같은 춘절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한 모멘텀을 또 노려보자면 이런 호텔신라 같은 종목도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그러면 주식 비중을 더 늘리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현금 비중은 한 20% 정도만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더 가담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섹터는 가장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섹터는 IT 쪽이 가장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LG전자를 포함한 OLED 관련한 부품주라든가 이런 섹터로 해서 좀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비중은 한 80% 정도 늘릴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IT 쪽 집중적으로 매수해 볼 수 있겠다. 다만 SK 하이닉스, LG전자 그리고 OLED 관련 부품주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자동차주들은 아직까지는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적극 매수는 아니다 하시면서 타이어주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 연결해서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는지 그리고 관심 종목은 무엇인지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잠실지점의 김관수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전기 전자의 낙폭이 크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기아차인데요. 환율 충격의 여파에 따른 지금 주가 흐름이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또 발표됐던 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주가가 한층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주가의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업종만 놓고 봐도 최근 들어 외국인의 매도세가 486억 원의 순매도가 지금 포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기아차 오늘 흐름이 3.22% 지금 하락하면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었던 5만 원 선도 깨면서 추가적인 하락폭을 열어놨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일봉상으로 지금 4거래일째 음봉을 강하게 만들면서 웬만한 지지선들을 지금 다 깨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월봉상으로 60월 선이 놓여있는 4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추가 하락도 염두를 해두고 대응을 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규 매수라든지 혹은 뭐 매수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은 다소 좀 관망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현재 가격은 이미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5만 원 선이 깨졌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4만 8천 원 정도로 제가 자꾸 좀 대응을 종가상으로 4만 8천 원 잡고 대응을 하시길 좀 권해드리겠고요.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가상으로 48,000원이 이탈한다면 손절하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장중에도 잠깐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이 가격에서 전량 매도하라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지금 추가적인 매수는 자제하시길 바라겠고요.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가격대입니다. 현재 바닥이 뭐 4만 원 초반대에서 형성이 될지 어떻게 될지 지금 좀 더 주가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요. 현재는 좀 더 관망의 자세로 좀 대응하시길 권해드리겠고요. 수급을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수급이 꼬여있는 상황에서는 개인만이 지금 홀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다소 매수를 조금 조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주가의 그 방향성이 정해졌을 때 바닥에서 좀 매수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4만 원까지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증권주들이 좀 눈에 띕니다. 예.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삼성증권 오늘 2%가 넘는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그 연기금이 그 이런 조정장에서 올 들어 588억 원이라는 큰 액수를 삼성증권은 순매수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순이익도 213억 원을 발표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그 판관비 축소 노력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고 2013년에 상대적으로 그 투자 매력도가 좀 부각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철저하게 그 리테일 수수료가 그 수익률을 주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주가 흐름 올해도 꾸준하게 이어질 것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그 수익 수준에 그 더 하락하기보다는 좀 더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대응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바닥권이었던 45,000원 선을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해에 지금 바닥을 확인을 하고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행인 것이 21선을 지금 꾸준하게 받치면서 주가가 크게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 좀 다소 긍정적입니다. 수급도 살펴보게 되면 기관, 외국인은 지금 꾸준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는 거에 반해 기관에서 연기금에서 매수가 좀 꾸준히 잡히고 있다는 부분 수급 그나마 방어했을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요. 주봉 월봉상으로도 지금 월봉상으로 20월선에 걸쳐 있습니다. 주가 여기서 반등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6만 2,3,000원 정도 선까지 반등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니까는요. 그 매매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매수 가격은 56,000원 정도 선에서는 좋다고 보여지나 오늘 지금 주가 흐름 좋기 때문에 오늘 종가상은 매수 따라잡아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62,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21선이 훼손되는 5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투자증권 잠실지점의 김관수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외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지난해 12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연간 수치 환산 36만 9천 건으로 전달에 비해 7.3%나 줄었고 시장 예상치 38만 8천 건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1년 전에 비해서는 8.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럽 내 다수 은행들이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조기에 상환합니다. 20위는 영내은행 278곳이 2년 전 지원받은 3년 만기의 저리 대출 중 1,372억 유로를 오는 30일 상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럽 금융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영내 은행들이 마감일보다 일찍 자금을 갚을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독일 기업 신뢰지수가 석 달째 상승했습니다. 독일 IFO 경제연구소는 이달 기업 신뢰지수가 104.2로 전달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103을 웃도는 것입니다. 이 지수는 다음 6개월간 기업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 지표로 100을 웃돌면 경기 확장, 100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1월 소비자 심리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조사 대상과 항목 등을 개편해 새로 내놓은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1을 기록해 전달의 99보다 3포인트 올랐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소비자 심리가 긍정적임을 뜻하고 100을 밑돌면 비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NH농협증권의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1월에 마지막 한 주 남겨두게 됐는데요. 마지막 주 남겨둔 주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네, 이번 주에는 다양한 국내외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늘은 한국 1월 소비자 심리지수와 미국 12월 내구재 지수, 미국 12월 잠정주택 판매와 중국 12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되고요. 29일에는 미국 1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서는 올해 첫 FOMC 회의가 열리고요.
30일에는 한국 12월 경상수지와 미국 4분기 GDP, ADP 민간 고용이 발표되고 31일에는 미국 12월 개인소득과 소비지출, 1월 시카고 PMI, 미국 12월 산업생산이 발표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 4분기 GDP 발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3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3.1%였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4분기에 1.2% 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 재정절벽 이슈로 촉발된 소비심리 위축이 전반적인 경제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4분기 GDP는 직전 분기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엔달러 환율은 90엔대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엔화 약세가 지속된다면 국내 수출주에 어떤 움직임 영향을 주게 될지 궁금한데요. 주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듯이 자동차주 타격이 굉장히 클 텐데요. 네, 지난 1월 22일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정하고 2014년 1월부터 매월 13조엔의 자산을 무제한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4월 BOJ 총재 교체, 7월 참의원 선거 등 정치적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어 엔화 약세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아베 신주 총리가 엔화 약세를 유도해 제조업을 부활시켜 수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화 완화 정책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어 국내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경합도는 2000년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2012년 기준 주요 50대 수출 품목의 한일 간 중복 비율은 52%로 엔화 약세는 국내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 직접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90엔 선을 유지할 경우 일본의 실제 GDP가 지난해보다 0.4%가량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95엔에서 105엔이 타당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저로 인한 주요 일본 기업의 수익 확대 효과를 살펴보면 자동차, 전자산업, 기계 등의 주요 수출 기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자동차 산업이 엔저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이 예상되고 있어 자동차 산업에서의 한일 기업 간 경합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전자산업의 디지털 가전주, 평판 TV와 스마트폰 등 분야에서 한일 기업 간 경쟁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엔저에 따른 한국 기업의 충격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만약 엔저가 가속화되어 달러당 110엔대를 넘을 경우 한국 수출 산업 전반에 충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엔저뿐만이 아니라 최근 외국인들의 매물 또한 시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월 들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앞으로 언제쯤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유입될 수 있을지 이 점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글로벌 자산운용업계 2위인 뱅가드 그룹이 2012년 10월 자사 펀드의 벤치마크 지수를 종전 MSCI에서 푸시 등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금년 1월 10일부터 실제로 매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1.2조 원 순매도였습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다른 국가 대비 소외를 받은 이유로는 뱅가드 펀드의 주간 매도 규모인 4,800억 원과 앞에서 언급했던 한일 간 수출 경합 비율이 52%인 상황에서 엔화 약세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실적 부담이 커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수급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비록 한국 주식시장이 경제적 패러다임 변화로 글로벌 대비 상대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지만 2013년 이익 모멘텀이 아직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 주식시장의 상대적 투자 매력은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글로벌 전반의 경기 회복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국내 주식시장을 지속적으로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2월에는 점차 국내 주식시장으로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벌어진 전 세계와의 수익률 갭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지수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 만한 모멘텀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연초 이후 코스피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현 지수 때는 수급선인 61선과 경기선인 121선에 위치해 있어 하방 경직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반등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만한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워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80원대까지 상승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외국인 매도세는 점차 진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12개월 예상 PER은 8.5배 수준인데 선진국 대비 34.0%, 이머징 대비 20.8% 할인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이후 평균적으로 선진국 대비 21.0%, 이머징 대비 8.9% 할인된 수준에서 거래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한국 주식시장은 충분히 저평가된 국면에 있고요. 특히 선진국 대비 할인율은 2006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제는 외국인들이 매도보다는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이 기대됩니다. 이처럼 높아진 투자 매력은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의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을 외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어 점진적으로 국내 주식시장도 글로벌 주식시장 흐름에 동조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증권의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이슈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미국은 신규 주택 매매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지만 유로존 은행들이 ECB의 장기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한다라는 뉴스로 또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다시 또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분석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글로벌 다른 장하고는 완전히 디커플링이죠. 한 달 내내 상승한 나라가 있는 반면에 한 달 내내 하락한 우리나라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이후에 24%가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2.4% 마이너스가 지금 나 있는 상태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현물에서 뱅가드 물량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엔저의 영향성, 또 북핵 문제, 또 우리나라 지금 18대 정부가 아직 들어서지 못한 곳으로는 무주공산 상태,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로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제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고 2007년도의 최고점인 14,198포인트를 향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지난주에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예상 하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뉴스는 유로존 은행들이 작년에 빌렸던 ECB의 LTR로 장기대출 자금이죠. 3년 만기 1%짜리인데 이거를 이제 조기 상환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유럽권 은행들이 일단 자금이 풍부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자금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독일이 1월 기업 신뢰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독일이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돌고 있습니다. 독일에 살아나게 되면 유로존은 거의 다 살아나죠. 거기다가 도이치뱅크가 S&P를 1,557포인트를 목표치로 제시했다가 이번에 1,600포인트까지 상승하다라는 것을 상향을 얘기를 했죠. 다만 지역적 리스크는 북한 핵실험 준비 완료라는 뉴스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우리나라에 해당되고 다른 나라들은 정말 시장이 재미난 장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현물을 매도하죠. 그래서 3,85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도 한 1,000억 정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고요. 선물도 보면 아까 4,000개까지 매뒀다가 지금 3,300개로 줄어드는 모습이죠.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돋보입니다. 물론 기관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막판에 봐도 주가를 방어를 안 하는 상황이었고 오늘은 그래도 저점에 매수하면서 꾸준히 매수해주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 뱅가드 문제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뱅가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18일까지 나온 것만 해도 1조 5천억이라는데 또 다른 데서는 17일부터
24일까지 나온 게 1조 3천억 정도 얘기가 나와 있어. 거의 3조 이상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죠.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물에서 외국인 선물 매도 세력을 잡아주는 어떤 메이저가 하나 나타나야 됩니다. 아마 그것은 기관이 돼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여기서 쇼커버링 걸지 못하게 되면 기관도 1900선에 있는 펀드 물량이 로스컷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제부터는 매수 세력 가입을 가담해서 특히 사후증거금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죠.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선물을 도망가는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쇼커버링이 들어온다면 일단 시장은 수급이나 여러 가지로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연일 하락입니다.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10%가 넘게 빠졌는데 지수는 한 5%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다른 종목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자동차 업종에서 현대모비스나 현대차, 기아차들이 역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좀 엔화 약세로 인한 영향이 있지만 일단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자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빠지고 있는 게 대우조선이라든가 포스코 같은 종목이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우조선이나 포스코 같은 종목들은 사실 중국이 살아나면은 중국 관련주로 결국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눌림은 오히려 매수 포인트로 좀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은 은행주와 화학주가 시장을 방어해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수급적으로 선물에서 외국인의 매도를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빠른 속도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 주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포인트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리고요. 업종별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서서는 지금부터 주식 비중을 한 80% 정도로 민감주 중심으로 담아보자라는 말씀도 들어봤었는데요. 지금 지수로는 예.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적 선으로 해당할 수 있는 게 5일선까지 1963포인트 회복이 되게 중요하고요. 종목으로는 지금 은행주하고 화학주 쪽에서 방향성이 좀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자동차가 이제 저점 메리트가 좀 생기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골고루 담아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장이 아직 상승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상승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나라도 동조화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러한 종목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후장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워드리고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가 다시 1940선 부근으로 지지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물이 늘어나면서 오늘도 오르지는 못하는 모습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성규 팀장님은 오늘장의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 보고 계신지요? 네, 일단 아무래도 그 환율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환율 부담이 이제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우리나라 장만 좀 이렇게 소외되는 국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 자체는 사실상 주요 지지선들 그동안 얘기했었던 1950선이라든지 60선 이런 것들을 네. 대부분 다 이탈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지선들이 이제 이탈이 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반등세로 한번 돌아설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상충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환율 부담이 그래도 오늘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사실상은 그 환율 부담은 어느 정도 좀 해소시키는 국면은 있지만 사실상 외국인들이 또 환율이 올라가게 됐을 때는 파는 경향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환율이 일단은 어느 방향 쪽으로 한쪽으로 틀기보다는 먼저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제 저성장으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4분기 GDP 자체도 좀 2%대로 굉장히 좀 저조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동력 자체가 이제 지금 엄밀히 말하면
환율 때문에 좀 약간 수치상으로 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이 저성장 기조라는 것이 외국인들의 투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하게 이끌어내진 못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어서 증시 전체에는 물론 기존에 계속 나왔었던 뭐 뱅가드 물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장에서도 분명히 지금 피해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현재 중요한 것은 환율 시장의 좀 안정이 먼저 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이렇게 지수 자체가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기는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기관 투자들이 그래도 방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이 지수 자체를 그래도 급락세로 이끌지는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증시 자체는 수급이라는 게 그렇죠.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외부적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속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수 자체의 급반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기대할 수 없고 네. 여전히 계속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겠지만 여전히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새 정부와 관련된 이 테마들이 지속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복지라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방송통신 쪽으로 많이 그런 쪽으로 이제 새 정부의 그 집중된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도 보게 되면 이 통신 방송 서비스 쪽으로 좀 많은 매수세가 아직까지도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런 국면들이 조정을 겪든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되든 그런 국면들이 일종의 말하면 증시 상승에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장세가 워낙에 좀 이렇게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쏠렸던 그런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사실 증시가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런 국면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중요한 것은 일단은 지수 자체가 부진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되겠죠. 네. 삼성전자가 무려 150만 원 선에서 지금 130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지수 충격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전에도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지수 자체가 올라간 거였지 전체적인 종목들은 그렇게 올라간 경향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지만 네. 시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일종의 말하면 지금은 삼성전자만 위아래로 움직였고 그것이 지수보다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움직였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서서히 상승하고 있거나 아니면 서서히 하락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그래서 변동성 자체는 삼성전자를 놓고 보게 됐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국면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뱅가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어차피 수급 이슈라는 것은 뭐 단기적 이슈밖에는 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수급이 들어오는 쪽 그나마 뭐 상승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섹터들은 여전히 보게 되면 물론 테마적 요소도 있겠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기업들이 그래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 자체를 그렇게 급락세로 이끌고 있지는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우리가 수급 이슈보다는 지금부터는 어차피 좀 바뀌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요. 그러니까 그런 실적 부분들을 보면서 종목들을 선별하고 역시나 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최근에 뭐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1월 말까지 그리고 2월 초까지는 그래도 종목별에 좀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전체 지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미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네. 역시나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자세하게 관심 종목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의 수급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내리지도 너무 오르지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던 그 안정적인 원달러 환율 박스권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물론 한 1,100원 선 정도의 우리나라 원달러 지수가 안착을 하게 되면서 그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면 그렇게 뭐 수출에 대해서도 타격이 물론 타격이 그 이전보다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타격을 우려했던 만큼 타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장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한 1,082원 정도 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상 레인지 부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라고 했었던 뭐 1060선이라든지 1100원 선 그 안에서 레인지가 어느 정도는 확보는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의 이탈 여부를 한번 면밀히 같이 장세와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다렸던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 장에서 최근에도 굉장히 증시가 부진했는데 그 중에서도 경기 민감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어서 제가 오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름 아닌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뭐 잘 아실 겁니다. 정유주죠. 보통 이제 정유주로 잘 알려져 있고 그 안에는 뭐 SK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SK루브리컨츠라든지 최근에 실적세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계열사들을 포함한 일종의 말하면 SK이노베이션은 뭐 지주회사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최근에 뭐 경기도 어렵다 하는데 이 정유주들이 좀 이렇게 많이 민감한 모습은 그동안 보였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그 민감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작년 11월 달부터의 말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그리고 현재까지 일단은 정제 마진 이익률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상태에다가 그 이전에 워낙에 과대 낙폭이 있어서 물론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서 한 18만 원 선 위에서 지금까지 한 16만 원 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들어서 27만 원 선 지금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이 실적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은 1분기에는 일부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실제적 반영은 2분기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정제 마진폭을 좀 늘려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정제를 해가지고 나온 제품들에 대해서 그 상품 판매 가격이 점차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물론 수요 측면에서 늘어나서가 아니라 중국의 뭐 재고 충당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춘절 이전에 충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요가 늘어난 부분들이 있었고요. 사실상 약간은 조정을 거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제품 마진 스프레드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적세는 지금부터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유주 워낙에 과대 낙폭 보여서 최근에 또 많이 올라온 모습은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낮은 모습이라서 그래도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이 정유주들, 화학주들을 도와주고 있는 게 뭐냐면 중동지방의 불안이 맞습니다. 지금 많은 뉴스에서 거론이 안 되고 있지만 사실상 중동지방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전쟁 아닌 전쟁들이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불안 심리들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역시나 이 정유주들의 실적세를 그리고 화학주들의 실적세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리고 역시나 싸기 때문에 그 이외에 뭐 고평가된 종목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 기술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서 이 16만 원 선 위에서 지지를 했는데 그 위에서 보게 되면 한 16만 5천 원 선에서 굉장히 강한 지지력이 나왔었습니다. 모든 이평선들이 모이는 구간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이탈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우상향 가고 있는데 매물대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17만 1,000원에서 17만 500원 선이 굉장히 강한 저항대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며칠째 그러니까 돌파를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가 어제 오늘 해가지고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매물대 위쪽으로 좀 안착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점에서 오늘장 매수가는 일단은 이 부분에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물론 증권사에서 보고가 나오게 되면서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개선세가 이루어질지는 추가적으로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올리지 않고요. 그래서 19만 원 선으로만 정고점 약간 넘어가는 부분이죠. 그 부분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 손절가는 물론 단기적인 이탈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6만 원 선으로 좀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SK이노베이션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부진 말이 많지만 이성규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대부분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규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 지난주까지 담겨있던 종목들은 KMH, 이크레더블, 세아베스틸, SKCNC, 다음 SK하이닉스까지 담겨있는 상황인데요.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KMH가 17% 가까운 수익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목표가 거의 다 왔습니다. 일단 무난하게 목표가 도달을 예상하시면서 보유 의견 주셨고요. 이크레더블은 현재 3% 정도 수익입니다. 역시 보유 의견이시고요. 그 다음으로 세아베스틸이 10% 정도 수익, SKCNC 3% 수익이고요. 다음은 아직까지는 매수가 부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0.3% 정도 수익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관심 종목은 SK하이닉스였는데요. 현재 2% 정도 손절가를 이탈하면서 빠르게 전량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씩 AS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KMH 목표가 거의 다 왔어요. 네. 근데 여기서도 여전히 흔들릴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일단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거, 팍스넷이라든지 아시아경제를 인수하게 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우려스러운 얘기도 있지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아직까지 실적이 그쪽에서 발생되는 건 아니지만, 울트라 HD 방송이라고 내년부터 일본에서는 이제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방송이 되게 되면서 이 KMH가 실적이 증폭이 올해부터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런 추세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까지도, KMH 실적 개선세는 계속해서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까지만 보되 그런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아직까지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울트라 HD라는 방송이,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모멘텀으로만 갖고 있지 목표 주가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향시키는 건 아니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한 거는 기존에 있었던 인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리면서 목표 주가를 10,000원으로 올렸다라는 거. 이전에 보신 분들은 목표 주가가 분명히 9,000원이었는데 왜 10,000원일까 그러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이전에 그 얘기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좀 상향했다라는 거, 그런 점들 좀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손절가는 그 전에 있던 손절가랑 똑같습니다. 우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7,000원 선 그대로지만 혹시나 그런 점들이 좀 불안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8,500원 선을 참고적으로 2차 손절가로 좀 잡으셔서 말 그대로 수익이 났을 때는 그래도 거기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크레더블은요? 네, 이크레더블 상당히 불편한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저가에서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손실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어떤 루머성 발언이 나오면서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7,500원 선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종가상으로 갑자기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데 사실상 그런 것들은 저도 모르는 얘기였습니다. 모르는 얘기였고 말 그대로 인수 얘기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매도는 안 했습니다. 매도는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는 여전히 안정적인 구간이라서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고요. 물론 인수 얘기가 또 나올지는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혹시라도 차익 실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한 번쯤은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7,000원 선 정도에서는 계속해서 너무 오래 갖고 간다 하시는 분들은 7,000원 선에서 일부 물량들 차익 실현하셔도 좋다라는 거 그 이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전량 매도 의견 주신 좀 아쉬운 SK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가를 밑으로 하향시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슈 자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수급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절가를 바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장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손절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일부 물량들을 좀 정리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K하이닉스가 빠지고 SK이노베이션이 그 자리를 채운 최종 포트폴리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규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종목 수는 그대로입니다. 현금 비중은 조금 줄었겠죠. KMH, 이크레더블, 세아베스틸, SKCNC 다음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 SK이노베이션까지입니다. 전략을 정리해드리면 KMH 그대로 10,000원까지 홀등 가능한데 내년까지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셨고요. 이크레더블, 세아베스틸 마찬가지입니다. SKCNC 그대로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음 마찬가지겠죠.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었는데요. 현재 가격에 진입 가능하다고 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19만원, 손절 가격은
16만 원으로 주셨습니다. 기준은 10%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